자, 이어서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세금 계산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고 일반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서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전자 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 세금 계산서는 내가 손으로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세금 계산서예요. 둘 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일반 서식을 지금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세청 들어가면 그 양식이 다 있어서 거기에 단가와 수량을 입력하고 날짜를 입력하고 실제로 그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출력이 되게끔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다 신고를 안 한 사항을 계산서를 좀 끊어주세요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를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형식으로 똑같이 서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A열부터 아주 좁은 간격으로 지금 T까지 이렇게 많은 열들을 선택을 하고 이 서식을 만들었잖아요. 공급가라는 자리와 이런 데는 한 4칸 정도 차지했고 8칸, 뭐 또 여기 종목이 있으니까 자, 여기도 한 4칸 차지했고 여기는 한 5칸 차지했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또 또 칸이 또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세액이라는 부분도 지금 요 줄하고 규격이라는 요 줄이 또 그 품목이라는 줄하고 이게 다 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칸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아주 촘촘하게 많이 잡아 놓으면 간격 조절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월일도 지금 칸이 맞지 않아요. 위에 거랑 공급가 하는 칸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공급가를 한 칸으로 봤을 때는 월은 2칸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어디를 볼까요? 요 수량 단가도 보시면 그렇고 왼쪽 빨간 부분은 오른쪽하고 사실 똑같이 하면 되긴 한데 여기도 여기 이 간격이 많이 잡아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품목이라는 요 칸도 사실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고 요 세액이라는 요것도 줄이 안 맞기 때문에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그 사업자 번호도 마찬가지고 요 줄하고 밑에 세액하고 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규격하고 수량, 단가를 계산하면 공급가액이 나오잖아요. 는이라고 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라는 요 식을 요 공급가에다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되도록 식을 또 넣어줘야 합니다. 요런 자동 계산하는 식도 넣어야 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옆으로 치우고 그럼 그대로 따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5줄에 여러 개가 필요한, 여기 일단 제목은 여기다가 전자계산서 쓰고요. 여기 공급자, 그 다음에 등록번호랑 해서 5줄이 필요하네요. 자, 그럼 여기부터 써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또는 법인명인데 줄 바꿔 쓸 때는 Alt 엔터 하고 계속 이어 쓰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장 주소도 2줄이잖아요. 그럼 사업장 하고 Alt 엔터 하고 주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태랑 이메일, 자 업태를 여기다 쓰고요. 이메일은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이메일이 2칸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칸을 좀 늘리셔도 되지만 앞으로 밑에 간격을 좀 조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작은 거 여러 개를 합쳐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이 B칸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BC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 드래그 하시고 병합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병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하고 병합을 했고요. Alt 엔터를 하면 다음 줄에 또 쓸 수 있겠죠. Alt 엔터 해서 공급자 넣었고요. 여기를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연한 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쯤이면 이 색깔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확인.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더 연한 주황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 색깔이 아니고 네, 요 색깔이 맞을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똑같지 않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칸이 좀 보기가 어렵네. 여기다가는 일단 작성 일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 그 다음에 여기도 일. 자, 오른쪽에는 종목과 또 다른 여기 성명하고 몇 개를 더 입력을 했고요. 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를 조금 간격을 좁혀 놓으면 옆에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월 1 밑에 보니까 월하고 1이 간격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요 B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공급자는 합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월하고 1이 간격 두 개를 요 합치면 밑에 간격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공급가액을 보면 요 선이 위에 등록번호 요 선하고 살짝 엇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하고도 엇갈리고, 그래서 몇 칸을 합쳐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해서 대충 요 정도로 할게요. 자, 병합을 했고요. 공급가액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또 병합을 해서 세액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좌측은 거의 다 됐고요. 여기를 이제 합치기만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 조절을 좀 하고, 여기도 색은 여기가 조금 너무 넓으니까 좁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공급자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이기를 하면 공급받는 자용이 만들어지겠죠.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보니까 여기가 오른쪽에 이메일이 두 개가 있어요. 공급자에게는 그래서 복사를 하나 더 하면서 여기가 다시 병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도 여기가 이제 한 줄이 더 필요하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삽입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라. 그러면 다 내려가겠죠. 자, 여기를 다시 병합을 해주고 또 이메일 여기는 하나짜리니까 여기도 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병합을 하고 색깔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여기는 좀 좁혀 주고요. 여기는 승인 번호 셀 병합에서 승인 번호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항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량이 경계선에 이제 있네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 옆에 여기 이쯤에다가 수량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격이 옆에 여기 또 두 개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다 규격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월일보다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 규격하고 수량을 컨트롤 X하고 컨트롤 V 밑으로 옮기겠고요. 자, 그 옆에 그러면 다시 여기를 셀 병합을 해서 셀 병합하고 공급 가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월 1도 좀 좁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공급 가액. 적당히 지금 어떻게 합칠 것이냐는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전체가 밑 항목에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필요한 것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비고란이 그 수정사유가 들어가겠네요. 수정사유 밑에 단가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이 여기쯤에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공급 가액 그 다음에 옆에는 세액이 하고 이제 비고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세액과 비고를 적당히 여기도 이 정도 해서 세액 합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고는 나중에 얼마나 늘릴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칸은 거의 다 잡았고요. 여기는 글자 크기를 통일을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굵기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좀 좁혀볼게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간격을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려고 우리가 그때 여러 개를 셀 병합했고요. 색깔도 넣겠습니다. 이 파란색이면 여기는 좀 덜 연한 파란색인데 컨트롤로 여러 개를 다 선택을 해놓고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이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글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글자가 좀 커야 하니까 글자 크기도 조금 크게 하고 굵기도 넣습니다. 여기도 승인 번호도 글 크기를 조금 크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1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랑까지 해서 비워둬야 되겠네요. 셀 병합 했습니다. 그럼 윗줄도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도 색을 좀 넣어줄게요. 회색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셀 병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셀 병합을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 간격이 다 똑같아요. 간격도 똑같게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는 선택을 하고 아무 곳에나 선을 맞춰주면 똑같이 늘어나고요. 요 이메일은 굳이 너무 넓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좀 좁혔고 이제 여기를 셀 병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 병합 필요한 부분은 다 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컨트롤 해서 필요한 곳을 여러 군데 해놓고 한 번에 셀 병합 해도 됩니다. 여기도 간격을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여기도 셀 병합을 해주고 여기는 하나로 통으로 다 한 칸만 필요하니까 여기도 셀 병합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규격의 간격을 좀 볼게요. 규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일단 합쳐주고요. 색이 좀 많이 넓은데 여기도 글자 크기를 다 똑같이 후로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도 셀 병합을 다 필요한 만큼 컨트롤 해서 클릭 하시고 병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월일도 월이 지금 두 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해주고요. 공급가의 품목도 이렇게 병합
규격도 병합.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간격도 맞출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지금 네 줄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번에 했던 복사 붙이기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단가도 수정 내용도 합치기. 여기 수정 내용이라고 안 썼네요. 수정 내용. 여기도 이 간격을 좀 볼까요? 글자 크기도 맞춰주고요. 자, 여기도 글자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도 글자 크기를 다 똑같이 하고 자, 품목이라는 옆에도 간격을 조금 늘려 볼까요? 예, 옆에 거랑 맞춰서 옆에 거 보면서 지금 간격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고랑도 조금 더 크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됐으면 이제 병합할 만한 것들을 또 다 병합을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다 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여기 두 줄이 필요하니까 따로따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격은 다 된 것 같고 여기도 병합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비고란이 들어가야 되고요. 비고. 여기는 비고가 들어가야 할 자리니까 여기도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전자계산기와 같은 모양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병합해야 할 부분은 병합을 하고요. 병합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병합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또 병합하면은 쉽게 원래대로 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도 칸은 잡아줄게요. 요 줄이 네 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 것도 다 일일이 병합하는 것보다는 복사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조금 칸을 조절해 볼게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선을 먼저 넣어볼까요? 선을 넣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선을 넣는데 검정색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만 붉은색을 바꿀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테두리 선색이라고 있어요. 이 선색에서 빨강색을 한 다음에 다시 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모든 선을 넣고 또 테두리만 굵은 빨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택하고 테두리만 굵은 선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색깔 파랑으로 바꿔야 되니까 선색을 파랑으로 바꾸고 전 이 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모든 선을 파랑으로 다시 그렸고요. 테두리만 또 진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왼쪽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과 모양이 같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네 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네 번을 하시면 병합한 모양 그대로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합계 금액, 연금, 수표 요걸 써야 되고요. 선을 그어야 되는데 합계 금액부터 해보겠습니다. 합계금 이쯤을 선택을 하고 병합할게요. 그리고 요만큼은 현금이 들어갈 자리. 그리고 여기가 수표가 들어갈 자리. 수표는 수량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단가서부터 여기가 어음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리고 외상 매수금이 또 들어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병합을 해서 외상 매수금 들어갈 자리 그리고 또한 전체가 필요하네요. 요거는 전체를 셀 병합해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또 여기도 밑에다가 빈칸도 다 병합을 해줘야 되겠죠? 병합을 했고요. 자, 위에 제목이 들어가는 자리에 맞춰서 글자를 넣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는 합계 금액, 여기는 현금, 그리고 수표, 그리고 어음이 들어갈 자리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음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를 같이 할까요? 여기다 어음을 하고 수표를 하나 더 늘려도 될 것 같고, 외상매수금 들어가고, 네. 자, 수표는 요 하나 더 합칠게요. 이렇게 합칠게요. 병합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병합하면, 네, 병합이 되고요. 그럼 밑에도 맞춰서 셀 병합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어음도 셀 병합, 수표도 현금도 이렇게 한꺼번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병합을 하면 한꺼번에 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도 이제 선을 넣을 건데, 여기는 선 색깔이 약간 짙은 곤색인 것 같아요. 짙은 곤색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넣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여기만 또 진한 테두리 넣겠습니다. 진한 테두리 넣고요. 밑에도 여기만 진한 테두리, 또 밑에도 여기만 또 진한 테두리.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은 다 됐고요. 색깔이랑 글자 크기를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똑같이 맞출게요. 굵기 조절하는 것도 넣고, 다 끝나고 나서 요거는 옆에 거랑 비교해 보면서 동의를 해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멀리서 한번 볼까요? 네,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열 번호를 모두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면 사라지겠지요. 자, 요것만 남기고 이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보기를 한번, 여기 글씨가 조금 내려갔어요. 이게 세 줄이 돼버렸잖아요. 이 글씨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요 크기를 홈에 가서 크기 조절을 지금 9로 했는데도 지금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거 다른 것도 다 일단 굵기 조절해 보고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 글자를 9로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요 아랫부분만, 요것만 선택을 하고 얘를 8로 고쳐도 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이럴 때는 조금 셀 간격을 조금만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법인 번호를 8 사이즈로 바꾼 다음에 여기 D 라인을 살짝 당겨 주시면 조금 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좀 맞춰 줄게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여기 잠깐 D를 조금 당겨 주고요. 여기를 8로 바꿨는데도 안 되면 이 D를 조금 당겨 줘야 됩니다. 그리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간격은 조금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간격을 조금 좁히거나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공급가액과 세액에다가 자동 계산이 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보통 결제하고 나면 세액이 포함돼서 결제가 나요.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에 대한 금액이 3만 원 안에 공급가액은 2만 7천 얼마, 세액은 2천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수량 곱하기 단가가 아니고 계산서에서 가장 핵심은 이 합계 금액에 따른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계 금액이 3만 원이면 이 공급가액은 3만 원에서
나누기 1.1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0%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나누기 1.1을 했을 때 27,000 얼마가 나오고요. 세액은 이 공급가액의 10%니까 곱하기 0.1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요 계산을 미리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에다가 이 공급가액을 적어줘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격은 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식을 해놓고요. 공급가액은 이 식을 보시면 요 세액은 0.1을 곱했고요. 공급가액은 그 합계금액에 나누기 1.1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공급가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세액은 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해서 공급가액이 별도고 세액이 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금계산서는 요 공급가액을 쓰실 때 옆에 요 금액을 이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일 경우는 27,273원 이렇게 쓰시고 세액은 2,727원이라고 써주셔야 요 합계금액이 3만 원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요 총 공급가액이 합계니까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은 두 개 다 합한 거고요. 공급가액은 요 공급가액만 이렇게 공급가액만 합해야 되고요. 세액은 요 세액만 합쳐서 요 합계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만 원이니까 만 원을 넣었을 때 공급가액은 9,008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091원, 그 다음에 여기는 909원이라고 써야 여기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옵션으로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칸을 별도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곱하기 4,000이면은 2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계산이 좀 어려우면 바로 여기다가 는 하고 50 곱하기 4,000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겠죠. 그랬을 때 20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은 18만 1,818원이고 세액은 18,182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계금액과 공급가 세액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마무리 인쇄를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가서 보시면 딱 사이즈에 맞췄는데 너무 여백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럼 밑에 페이지 설정을 가시고 자동 맞춤을 한번 해볼까요? 자동 맞춤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똑같죠. 그러면 여기 여백이라는 A4 여기를 가시면 여백에 기본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약간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해 보았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끝인데, 참고로 이 아까 그 옆에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게 보였었잖아요. 근데 인수할 때는 그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그 드래그를 해서 내가 인쇄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저 메뉴에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인쇄 영역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인쇄를 가면 내가 설정한 부분만 인쇄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